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은 이 메모리얼데이 주말을 앞두고 3대 지수가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5월도 지금 거래 일수를 보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요. 지금 S&P 500은 0.2%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까지 딱 1.0%입니다. 다우지수도 오늘 0.03% 거의 왔다 갔다 하다 결국 가까스로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됐는데요. 나스닥이 어저께에 이어서 상대적으로는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이 13,738포인트로 0.6%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도 지금 3% 정도 수준까지 와 있고요. 특히 대표적인 나스닥 100이라 그러죠. 그 대표주도 모여있는 100종목만 하는 지수를 보면 한 2.5%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관련된 주식들이 반등이 오늘 또다시 시장을 좀 선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술주는 종목별로 좀 엇갈리면서 약보합 정도였습니다. 오늘 두드러지게 약한 것은 헬스케어가 좀 약했고요. 임의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주식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인 것이 섹터별로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섹터가 소위 크루즈 선사들 얘기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또 카니발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카니발이 오늘 카니발 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얄 캐리비안이라든가 노르웨이전 크루즈가 전부 다 오늘 반등을 이어갔는데요. 결국은 지금 소위 발런티어하는 사람들의 승객들 데리고 테스트 운항을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모멘텀 있게 뉴스 측면에서는 보여줬다고 보여야 되겠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인들이 절반 이상이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확진자 수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계속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비롯한 항공주도 오늘도 2, 3%씩 반등을 했고요. MGM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52조 신고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펜내셔널 게이밍은 이제 그 소규모의 호텔 및 카지노를 갖고 있고, 이거는 역시 또 대표적인 또 스포츠 온라인 베팅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오늘 S&P 500 주식 중에서 이번 주 들어서 두 번이나 가장 많이 올라간 S&P 탑을 기록한 주식이 오늘 포드가 오늘 또다시 올라갔는데요. 2025년까지 전기차 투자금을 3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얘기 나면서 오늘 또다시 주가가 8% 이상 급등하면서 13달러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웰스파고의 수석 투자 전략의 스카트랜드 비슷한 얘기,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다른 투자 전략가들과 비슷한 시각인데요. 어찌됐건 지금 시장은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제의 강한 반등이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이제 논란이 계속 인플레이션인데, 이제 지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걱정이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월 대비의 현상, 전년 동기 대비의 현상이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주저앉을 거란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금 다시 안정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비슷한 시각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주식 비중을 늘리라는 시각, 다시 한번 이분도 그런 의견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표가 있습니다. 네. Back to Normal Index라고 불리는데, 이제 미국의 경기가 얼마나 정상화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Back to Normal 인덱스는 사실 생긴 거는 이제 작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CNN과 무디스가 같이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 이겁니다. 전국적 차원의 한 37개의 지표가 있고요. 주 차원에서 6개의 차원의 또 지표를 갖고 다 만들어내는 건데요. 수치는 0에서 100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은 당연히 2020년 3월 팬데믹 이전에 완전히 가는 거가 되겠고요. 완전히 0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부터 가는 건데요. 지금 매주마다 발표하는데요. 제가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5월 19일 현재 미국의 백투노멀 지수는 90%까지 와 있거든요. 그만큼 네. 아직 100%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으나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데 중심이 보여줘야 되겠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뭐 이커머스 같은 거가 어떻게 좀 되고 있느냐,
라는 얘기. 그러니까 2019년, 20년, 21년 대비 그리고 여러 번 자주 보여드렸던 항공 예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모아둔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90%까지 미국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 네. 그게 바로 인덱스화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물론 그 수치가 맞느냐 틀느냐에 따라서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모든 의미는 결국은 소위 앞서도 얘기했지만 경제활동 재개, 백투 노멀이라고 표현하건 이코노믹의 리오프닝이라고 표현하건 리오프닝 주식은 결국 경기 민감주고 그 경기 민감주는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시클리컬이거든요. 경기 순환주.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냐? 경제가 좋아질 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좀 두둑해질 때 가는 겁니다. 아주 네. 대표적인 말씀드리면 요즘 많은 그러니까 주식이랑 상관없는 주식을 좀 잘 아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PMI가 어쩌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어떻고 그리고 산업 활동이 어떻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주식을 안 하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그게 약간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 보면 저는 이제 남자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젊은 여성들이나 특히 학생들이 가장 민감한 게 나갈 때 화장하는 거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거 보긴 봤지만 립스틱은 무슨 색깔을 하냐 뭐 이런 거가 가장 핫한 주제인데요. 립스틱이 최근 3주 동안에 전년 동기 대비 85%에서 90%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 좋아하는 건 ELF라고 엘프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이 있고 세포라 이런 데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가장 유행하는 색깔이 제가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지만 라이트 핑크가 아주 유행합니다. 라이트 핑크. 라이트 핑크랑 벨벳 그 보라색 계통이 좀 요즘 네. 핫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반 앵커나 앵커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딸이 그런 걸 지금 사더라 이런 얘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미국 경제의 어떤 단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네. 이 전미 차원에서 6개 주 그리고 37개의 지표들이 담겨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전체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미국의 경기 정상화 수준이 90% 정도까지 이미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는 정도로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간밤 미국에서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던 특징주들도 몇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것부터 잠시 전에 확인해 실적을 주시죠. 발표했죠. 주당 이익이 3.26달러가 전망됐는데 3.66달러가 나왔습니다. 뭐 일반적인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은 54억 달러가 전망됐는데 56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6일 연속 상승했고요. 소위 주식 분할 발표한 이유로 보면 4일째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도 정규장에서는 소폭 올랐고요. 시간에서는 오늘 약보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섹터를 보면 유독 많이 떨어진 것이 헬스케어 쪽에 떨어졌는데요. 헬스케어 쪽에서 보면 보험 업무도 하지만 약국 하는 최대 체인이 CVS 헬스거든요. 그렇죠. 이게 오늘 좀 많이 떨어졌고요. 또 월그린 부츠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뭐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이요. 아마존이 그냥 온라인이 아니라 기존 보통 일반적인 오프라인 약국 체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보도를 비즈니스 인사이드라는 곳에서 지금 단독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게 뭐 현실화 될지 모릅니다. 진짜 자기네가 약국을 만들지 아니면 이들이 갖고 있는 다른 쪽을 통해서 만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보도 나오자마자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홀푸드에서 약국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확대한다는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보도는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노드스트럼은 지금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메이시스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노드스트럼도 기대했는데 이익이 손실도 예상보다 컸고요. 매출도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훅 내려가는 모습. 텔스 그룹에서는 중립에 갖고 있고 여전히 목표 주가도 한 20%로 오히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고 이런 브랜드죠. 어번 아웃피터라든가 그리고 에버크럼비 앤 피치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20대 그 에버크럼비 앤 피치 이런 건 사실 10대, 뭐 10대 이런 것들이 지금 옷을 사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쪽이 지금 올라갔고 실적도 좋게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여러 가지 확인해봤고 또 아마존이 약국까지 출범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매출처도 확보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굉장히 호재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이 다우가 출범한 지 125주년을 기록하는 날이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1896년 딱 오늘에 이제 그 5월 26일이죠. 그러니까 그 출범이 됐습니다. 만든 사람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창업자라고 보시는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1844년에 지수란 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운송 지수가 있었습니다. 운송 지수. 처음에 나온 건 다우 운송 지수.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기차 회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우 운송 지수가 세상의 첫 지수였고요. 그 이후 12년 만에 12개의 대표적인 주식으로 그냥 산술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 낸 거가 다우지수가 첫날 이제 나온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첫 지수로 끝난 거가 40.94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3,000 뭐 정도 가지 34,00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얼추 보면 한 85,000%? 860배 정도 그냥 간단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1928년에 30개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드린 그림이 125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이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10년만 보면 다우지수는 10.7%가 연평균 올랐고 S&P 500이 12.1% 올라갔고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30년만 보면 다우지수가 오히려 S&P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딱 어떠냐? 지금 수준만 보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PR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얼추 S&P 500은 21배고요. 다우지수는 20배이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조금 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S&P 500도 끊임없이 변신하지만 다우지수도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오랫동안 유지됐다가 2018년에 다우지수에서 빠진 것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제 거의 100년 있다가 빠진 거가 되겠고요. 끊임없이 그 다음 거를 보여주면 다우지수 안에서도 구성 종목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작년에도 3개가 새로 변했고요. 2015년, 16년에 15년이었나요? 그때 애플이 AT&T를 밀고 내려놓고 자기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역시 다우지수건 S&P 500은 끊임없이 변하는 지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다우 125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우지수의 역사적인 추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정말 현실이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한 부담이 클 거다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기술주 예를 들어서 그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새롭게 상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가 좀 재미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 기술주에 부담된다는 얘기하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기술주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옆에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거보다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 이익을 내지 못하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거기 있는데요. 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는 진짜 오만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또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수냐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술주들의 지수입니다.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직접 만든 거가 되겠고요. unprofitable입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테크의 인덱스가 되겠는데요. 2020년 이후에 작년까지 해서 주가 올 초까지 해서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흘러내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시기.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사는 그런 것들을 바뀌면서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야 되겠는데요. 앞서도 엊그저께도 한번 전에 소개해 주셨던 IPO와 관련 ETF 라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라고 IPO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최근에 흘러내리다가 약간 반등하는 정도. 스펙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스펙이 연초만 하더라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스펙 관련 주식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스펙 관련 ETF도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최근에 약간 반등하는데요. 이것이 펀드 흐름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주간 단위의 테크 관련 ETF만 모아놓은 ETF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인데 물론 돈은 꾸준히 들어온 건 사실인데요. 문제는 최근 올해 들어서 보면 꾸준하게 상대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돈에 빠져나가는 수준이 2018년 12월 이후 최대 수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그림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적극적인 한쪽으로만 몰고 가지 마시고 좀 부족한 것을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분산 투자로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바람직한 투자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시황 판단 이학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